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하는 꼴을 보며 그래가지고서야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들리는 소리를 볼 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젊고 어리더라도 꽤 믿음직스럽고 지혜롭고 추진력과 지도력 있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제1야당 대표가 됐을 때 우리 정치판도 싹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새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 해온 말과 행동을 보아하니 큰 일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해낼 만한 인물이 되기는 영 글렀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이 경박하고 입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리와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버하면서 경박하고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당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지 않는 속 없는 떠벌이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의 당면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제 입장과 제 이속만 계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이 잘 되기만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 없습니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 국힘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신은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거 캠프와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 김이나 빼는 카톡질이나 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되겠습니까? 김종인이나 홍준표는 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룰과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가 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보태주어서 내가 못했으면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정권 교체를 외치더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 훤하게 열렸는데도 도에 넘치는 간섭을 하질 않나, 어깃장을 놓고 야지를 하며 재나 뿌리는 사람이 없나, 왜 세상을 그렇게들 만듭니까? 원로에 속한다는 양반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구질구질하고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볼썽사납게 그게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건 없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것도 훌륭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을 보고 후대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70을 바라보고 80이 넘었으면 원로답게 세상을 보고 헌신은 못할 망정 남다른 특별 대우나 해주길 바라고 자기 아니면 전부 나라 망해먹을 놈들같이 악담, 험담, 저주나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욕심, 고집, 변덕, 심통만 남은 추한 늙은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윤 씨면 어떻고 홍 씨면 어떻습니까? 누군들 흠이 없고 누구라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까? 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후보자도 아닌 사람이 너무 깊숙이 끼어들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과 투표할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심 없이 밀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공연히 자기 목까지 얹어서 생각해봤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속상하고 마음만 옹졸해집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평균 10%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문제, 특히 김종인, 이준석 등의 지나친 줄다리기, 간섭, 혼수로 별 진전 없이 시간만 보내며 계속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죽을 쓰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는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거액을 들여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가 돌더니 개인 홍보와 PR 방식까지 싹 바꾸고 겉보기에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죽다 살아난 뒤 인꼬 부부처럼 다정한 동행도 자주 보였습니다.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옷도 분장도 말과 태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마이크 앞에 서면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과 함께 무조건 사과하고 딱 한 사람 만나 사연 듣고 눈물 흘리기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기획과 연출에 익숙하게 연기까지 해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표가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선에서나 정책에서 지금까지 독선적이고 고집스럽던 인상은 최대한 지우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고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주장하면서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돼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비판적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바로 고집을 꺾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라고 하는 국토 보유세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리는 것을 보고 국토 보유세 신설 공약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며 후퇴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후보의 취임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당선돼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오히려 더 서두르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신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김종인 노인과 이준석 당대표가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의 속을 썩이며 쓸데없이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모시키는 일이 얼마나 손실이 큰 줄 아십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내부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 힘을 보며 얼마나 정남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러다 잘못되면 누가 죽일 놈이 되고 역적이 될는지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국민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